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 되겠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수장입니다. 윤여정 만세. 예.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건데요. 네. 예.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정부가 코로나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저 혼자 할 때는 마스크 안 꼈는데 네. 이 같이 들어오시는 게스트분들 계시면 마스크를 함께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릴 거고요. 자,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뭐 보여줄 겁니까? 오스카 품은 윤여정. 네, 배우 윤여정 씨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경사입니다. 네, 정말 오늘은 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날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늘따라 너무 자랑스럽다. 네. 이 오스카 역사상 이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이제 연기상을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로는 두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일본 배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일본 배우는 거의 뭐 대사도 없었던 그런 연기였고. 아, 그 영화 봤어요? 사요나라라는 어떤 영화인지는 압니다. 네. 네네. 그 영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예. 근데 미안해요. 네. 배우 윤여정 정말 빛나는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미나리 이렇게 영화를 보고서 펑펑 울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스카상 수상 이후에 LA 총영사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네. 체중만 되자.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해보고 네네. 오늘 아주 중요하죠 오스카상이. 중요합니다. 예. 밑줄 몇 개 쳐요? 밑줄요? 예. 치지 말죠 뭐. 안 쳐요? 네. 중요하다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개를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스카상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상 소감 다 많은 분들 들으셨겠습니다. 보시고 수상 소감도 화제인데 저희가 한 두 커트를 먼저 준비했는데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 소장님이나 뭐 최 교수님이나 전부 미국 유학포도 최 교수님 아무래도 미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셨으니까 동시통역 좀 해주세요. 자 먼저 들려주세요.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o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e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oo Jung. Yeah. But tonight, Yeah. you are all forgiven. 네. And 자 예. 브래드 피트를 보고 사실은 잘 못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털사라는 곳에서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엔 안 보이더니 오늘 드디어 만났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래드 피트가 총감독을 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기획자 입장에서 브래드 피트를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고 사람들이 자기를 여명이나 윤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렇게 부른 거 다 용서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눴고요. 상당히 영어로 얘기하면서도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윤여정 예. 씨가. 그래요. 그리고 의미 있는 말들을 던지는 걸 보면 역시 윤여정 씨는 대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국 아카데미상 네, 그랬었죠. 그 수상했을 거기도. 때도 영국 예. 사람이 아주 고상한 척한다. 예, 맞습니다. 그게 영어로 뭐였대요? 뭐였어? 고상한 척한다. 스노비신가 뭐 그랬던 그랬던 것 같아요. 스나비시. 예. 그러니까 그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도 그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수상 소감도 정말 품격 있게 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콧대가 높은 영국 사람들의 뭐랄까요 세계 사람들이 좀 뭐 좀 조금 이렇게 콧대가 높은 걸 뼈를 때렸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기 맞을 뼈 것 같네요. 때렸다. 예, 골 그런 때렸다, 부분들이 이거죠. 즐거움을 줬죠. 자, 한 컷도 더 들어볼게요. when I'm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I just watch the television. It is the Oscar.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게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나는 지구 반대편에 온 사람이고 사는 사람인데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거는 늘 TV로만 봤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놀랍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오스카상의 영예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다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이 본인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왔고 늘 TV로 보던 이 현장에 본인이 주인공이 서 있는 것에 상당히 영광을 느끼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그 긴 거를 다 영어로 된 걸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좀 당시 시상식 장면에서 들어봤고요. 이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윤여정 씨가 이제 LA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특파원들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 줄거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 진심이 통한 것 같다 이런 소회를 밝혔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예, 상 탔어도 그냥 나는 윤여정일 뿐이에요. 연기 철학은 저의 열등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배 수장님도 그 오늘 영사관 기자회견 같은 거 보셨었죠? 네네. 네. 인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 영사관 기자회견은 아닌데 한 미국 기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인데 이 무대 뒤편에서 윤여정 배우에게 브래드 피트와 함께 이제 무대 뒤편에서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묻지 마라. 난 걔가 아니다. 내가 무슨 브래드 피트의 냄새를 맡느냐. 이렇게 해서 뼈 때리는 답변을 기자에게 전달을 했죠. 네. 네, 냄새 안 난다. 난 걔가 아니다. 예. I'm not a dog.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가 연말 되면은 저희도 상을 좀 여러분께 시상을 하잖아요. 네. 올 연말에는 배 수장한테 연기상을 한번 줄까요? 허리케인 라디오 연기상? 그건 상관없고요. 제가 성공하는 거 노래나 한번 틀어주시죠. 자, 됐고요. 네. 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 총영사관 기자회견에서 절실함이 나한텐 무기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한다. 아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정말 짠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정말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윤정 씨 네.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 역경도 그렇고요. 그렇죠. 배우도 한 번도 배우를 쉰 적은 없었지만 늘 탑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윤여정 씨가 예전에 탑에 있었지만 또 한동안은 활동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정사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결국 윤여정을 이렇게 왜냐하면 윤여정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혼하고서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연기했다 그랬거든요. 예. 아이들 키우려고. 그런 이제 표현을 쓴 걸 보면 힘들게 역경을 겪어오면서 윤여정 씨가 보여줬던 그 삶에 대한 철학이라기 그대로 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결국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탑 배우가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 정말 배우다. 그리고 여배우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픈 경험들을 많이 했을까 하는 그 아픔이 또 느껴져서 실제 일반인들이 들을 때도 큰 위로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소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배우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배우를 오래 했다. 그래서 배우와 스타는 다르다. 이번에 같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클렌 글로즈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네. 영화에 할머니 역을 하신 분이에요. 네, 5번이나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후보자로 올랐는데 결국 수상은 못했어요. 이번에 5명 노미네이트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만다 프리사이드도 있었는데 동양 변방에서 온 사람이 자기가 무슨 아카데미상을 받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윤여정을 생각했는데 결국 본인은 스타가 되기보다는 배우로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 정말 감동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저도 기억나는 대목이 기자회견에서 이 작품의 선택 기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바뀌게 되더라. 네. 이러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요 배우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네? 두 분도 이 방송하다가 이 생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고 싶습니다. 갑자기 마감 얘기하니까 주저하시네. 배 소장님. 네.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방송에서 마감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배 소장님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머리 벌초하고 오셨네. 그러니까요. 네네. 잔디도 깜짝 바짝 놀랐습니다. 세우시고 제초를 했는데 윤여정 아카데미상 수상기념이죠. 그런 거예요? 저보고 오스카를 닮았다고. 오스카가 그렇게 뚱뚱해요? 날씬하던데. 또 하나 또 의미 있게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 있어요. 네. 1등 최고보다는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
최고보다는 최중 이런 또 네. 이 어휘 선택을 하셨는데 최중이라는 말 즉석에서 어떻게 떠올렸을까 정말 대단한 것. 최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중간은 가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받은 상도 주연상이 아니라 조연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연에 저 사람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주연상을 누가 받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몰려 있는데 조연상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모든 경기도 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니면 금메달만 기억하잖아요. 은메달, 동메달은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간소한 차이로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선수들에게도 찬사를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여정 씨가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1등만 기억되는 사회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중간도 가고 그 중간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 교수님이 저 과목이 신문 방송 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관련 있죠. 요즘 뭐 심리학 쪽으로 바꿨어요? 아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비단 배우 윤여정 씨의 말씀이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닐까. 저는 아까 그 간절함 있잖아요. 네. 그 단어가 딱 와닿더라고요. 뭐든지 일을 할 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두 분들 간절함이 있다면 지각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두 분은 덕분에 또 저는 지각을 안 지각이 했어요. 없었는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이 여보세요. 지각했었잖아요. LA에서 이렇게 또 오스카 수상 소감도 이야기하고 LA 총영상관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조영남은 없네요. 자, 그 아까 그리고 배종찬 소장께서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방송에서 먼저 마감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네. 얘기하셨죠. 청취자께서 너무 그러지 말고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배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역사적인 쾌거였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백신 수급 논란은 이제 그만.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파이자와 백신 추가 공급 계약을 다 맺었다는 거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추가로 화이자와 계약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9,900만 명분이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거의 1억 명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 정도 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가 3,600만 명의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반기 중에는 또 모더나, 얀센 백신 등이 일부 도입되면 6월 말까지 1,200만 명의 접종 또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6월 말이면 이제 두 달이죠. 네. 두 달 뒤. 특히 이제 여름 방학 종료 전까지는 학교 교원 또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학교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11월 집단 면역에도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모든 국민의 지금 소망입니다. 11월 집단 면역. 네. 아, 이거 좀 잘 돼야 할 텐데. 자, 최 교수님. 네. 하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대신에 파이자나 모더나가 주력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요. 화이자 2천만 명분을 더 계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이자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율이 34%, 42%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반기에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비율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반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화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화이자, 모더나가 주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계약할 당시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하고 상반기 계약이 빨라진 거고 화이자, 모더나는 다른 나라에서 계약을 많이 하는 바람에 물량이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주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20대가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작용 그 위험성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높은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무엇보다도 이 거리두기 실천하는 거 지금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백신이 온 국민한테 접종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6월 말 돼야지 두 달 네. 뒤나 돼 1,200만 명이니까.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 정말 네. 초심으로 지켜야 좀 됩니다. 돌아가야 될 때가 그럼요.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두 분한테 온 문자가 청취자께서 어. 예. 이런
아주 간략하게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각 앞에서 겸손합시다. 배 소장님, 네. 홍남기 직무대행은 백신 가뭄 이거 사실 아니다 네. 이렇게 강조를 또 했어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 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 백신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선 계약 물량이 그러니까 화이자 추가 물량 확보 2천만 명 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7,900만 명 분으로도 이 집단 면역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한편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고 또 미국과 영국도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이나 또 영국 또 조기 확보를 했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네.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앞으로의 추후 물량도 차질 없이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점을 강조했다고 봐야 네. 되겠죠. 복지부도 뭐 백신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제안했던 러시아 백신 네. 이건 도입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9,900만 명분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가 5,000만 명으로 좀 계산을 하다 보면 전체 국민이 다 맞는 것도 두 번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통 60에서 70%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네. 60% 맞는다고 하면 세 번을 맞을 수 있는 기회예요. 부스터샷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기 예. 때문에 더 이상의 백신 물론 뭐 필요하면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을 뭐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뭐 이 의유럽 의약품청의 허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거나 또는 러시아 백신을 고려 대상에 넣고 있지는 않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 봉보롬 교수께서 요거를 좀 예.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오늘 이 전 세계가 네. 윤미어들었다 이런 윤미어들었다. 말을 했어요. 그랬죠. 이게 어떤 뜻이고 외신 반응도 뜨겁다고 그러던데. 네, 외신들이 이걸 다 보도를 했는데 아마 이제 윤여정에 스며들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은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이 부분에서 윤여정의 그 소감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들에 감동을 한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윤여정이라는 인물에 그냥 스며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마지막으로 좀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최일구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 교수 아니고요. 교수는 저 셋 중에 최진봉 교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회대.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데뷔 50년을 맞은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트로피를 올려들었습니다. 이 트로피의 이름은 뭘까?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허닭입니다만. 네. 자, 뚱커벨. 아카데미상에서 배우들한테 주는 트로피 이름이 뭔지 품격 있게 힌트 주세요. 네. 봉보롬 봉 교수님 예.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상이요? 네. 오늘은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텐데요, 뭐. 그래요? 오스. 네. 네. 좀 오스카가 힌트 차는 아니죠? 자동차는 아니죠, 오스카가. 배수장님 네. 힌트 앞에서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